분노와 상처를 외면하지 마라. 그것마저도 당신이다. 세상은 당신에게 미소 지으라 명령하고 긍정적이라 칭송하며 상처는 숨기라 요구한다. 하지만 그 요구에 복종하는 순간 당신은 타인의 기대라는 감옥에 갇힌다. 진정한 자유는 자신의 어둠을 직시하고 그것을 자기 존재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 상처를 부정하는 자는 자신을 부정한다. 인간은 고통을 회피하려는 본능을 지녔다. 그러나 상처를 외면하는 것은 회피가 아니라 자기기만이다. 당신이 느끼는 분노는 부당함에 대한 정당한 반응이며 상처는 당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흔적이다. 세상은 이 감정들을 부정적이라 낙인 찍고 당신에게 그것들을 억압하라 강요한다. 하지만 억압된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내면 깊은 곳에서 썩어가며 당신의 정신을 서서히 좀먹는다. 당신의 분노는 세상과의 불화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당신이 아직 굴복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상처는 당신이 무언가를 소중히 여겼다는 증거다. 이 감정들을 외면하는 순간 당신은 자신의 실존을 부정하는 것이다. 삶이란 본질적으로 고통과 투쟁의 연속이다. 그 고통을 부정하는 것은 삶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 분노는 자기 회복의 첫 신호다. 사회는 분노를 억제하라 가르친다. 참고, 이해하고, 용서하라고 말한다. 하지만 부당한 상황에서 느끼는 분노를 억누르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자기 파괴다. 분노는 당신의 경계가 침범당했음을 알리는 경보다. 그것은 나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는 내면의 외침이다. 문제는 분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있다. 맹목적으로 분출하는 분노는 파괴적이지만 의식적으로 직면하는 분노는 변화의 동력이 된다. 당신의 분노를 관찰하라. 무엇이 당신을 화나게 하는가? 그것은 당신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드러낸다. 분노는 당신의 가치관이 침해당했을 때 발생하는 정당한 반응이다. 그것을 억압하지 말고 이해하라. 상처를 인정하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용기다. 세상은 강함을 칭송한다. 하지만 그 강함의 정의는 왜곡되어 있다.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것을 강함이라 착각한다. 상처를 숨기고 고통을 부정하고 슬픔을 억누르는 것을 의연함이라 부른다. 하지만 진정한 강함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데 있다. 상처를 인정한다는 것은 나는 완벽하지 않으며 고통받을 수 있는 존재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기 연민이 아니다. 현실 직시다. 당신이 상처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부정은 치유를 막는다. 인정은 치유의 시작이다. 어둠을 통합하지 못한 자는 온전한 자아를 가질 수 없다. 인간은 빛과 어둠으로 구성된 존재다. 당신 안에는 선량함과 잔인함이, 사랑과 증오가, 관대함과 이기심이 공존한다. 이것은 이중성이 아니라 완전성이다. 하지만 사회는 당신에게 한쪽만 보이라 요구한다. 착하고 긍정적이고 밝은 면만 드러내라고 강요한다. 이 요구에 순응하는 순간 당신은 반쪽 인간이 된다. 자신의 어두운 면을 억압하고 부정하면 그것은 무의식 속에서 괴물로 자란다. 통합되지 못한 어둠은 당신의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지배한다. 진정한 자아는 빛과 어둠을 모두 인정하고 통합할 때 완성된다. 당신의 분노를, 당신의 상처를, 당신의 어두운 충동을 외면하지 마라. 그것들을 들여다보고 이해하고 당신 존재의 일부로 받아들여라. 그때 비로소 당신은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된다. 초인은 자신의 모든 면을 긍정하는 자다. 타인의 시선은 가장 교묘한 감옥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러나 이 사실이 당신이 타인의 시선에 복종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통제 메커니즘은 물리적 강제가 아니라 시선의 압력이다. 남들이 뭐라 할까?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당신의 모든 선택을 지배한다. 타인의 시선은 보이지 않는 감옥이다. 벽도 없고 쇠창살도 없지만 그 안에 갇힌 자들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다. 그들은 타인의 기대라는 보이지 않는 규칙에 따라 행동하고 승인받기 위해 자신을 끊임없이 수정한다. 이것은 자유로운 삶이 아니라 전시된 삶이다.
인정받으려는 욕구는 자기 상실로 이어진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하지만 이 욕구가 당신의 행동을 지배할 때 당신은 자신을 잃는다. 당신은 타인이 원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재단하고 그들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왜곡한다. 결국 남는 것은 텅 빈 껍데기뿐이다. 진정한 비극은 이것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당신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 사람들의 기대는 서로 모순되며 끊임없이 변한다. 당신이 한 사람을 만족시키면 다른 사람이 실망한다. 이 무한한 추격전에서 가장 먼저 잃는 것은 당신 자신이다. 비판을 두려워하는 자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비판은 불편하다. 그것은 당신의 자존감을 건드리고 당신의 선택을 의심하게 만든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판을 피하기 위해 안전한 길만 선택한다. 논란을 일으키지 않고 튀지 않고 무난하게 살아간다. 하지만 이렇게 사는 삶은 삶이 아니다. 그것은 생존이다. 비판을 두려워하는 순간 당신은 자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한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못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지 못하고 불편한 진실을 말하지 못한다. 비판받지 않는 삶은 안전할 수 있지만 그것은 죽은 삶과 다르지 않다. 진정으로 자유로운 자는 비판을 받아들인다. 그는 모든 비판이 옳다고 믿지 않지만 모든 비판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그는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며 타인의 의견은 참고할 뿐 복종하지 않는다. 시선을 내면화한 자는 스스로 자신을 감시한다. 가장 효율적인 통제는 외부의 감시가 아니라 내면화된 감시다. 당신은 이미 타인의 시선을 내면화했다. 당신 안에는 끊임없이 당신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내적 검열자가 있다. 이건 너무 이상해. 이렇게 하면 남들이 뭐라 할 거야. 이건 허용될 수 없어. 이런 목소리들은 당신의 목소리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평생 내면화한 사회의 목소리다. 이 내적 검열자를 무너뜨리지 않는 한 당신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외부의 감시에서 벗어나도 내면의 감시는 계속된다. 진정한 해방은 외부의 시선뿐 아니라 내면화된 시선으로부터도 벗어나는 것이다. 의지는 선택이 아니라 존재 방식이다. 의지는 당신이 무언가를 원하는 것 이상이다. 그것은 당신이 존재하는 방식 자체다. 의지 없는 인간은 환경에 의해 움직이는 물체에 불과하다. 그는 자극에 반응할 뿐 자신의 방향을 정하지 못한다. 진정한 인간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자다. 하지만 현대인의 대부분은 자신의 의지를 잃었다. 그들은 사회가 정해준 목표를 추구하고 타인이 만든 기준에 따라 성공과 실패를 판단한다. 그들의 삶은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집단적 프로그램의 실행에 불과하다. 의지를 회복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라는 질문에 진정으로 답하는 것이다. 남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가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다. 자기 의지는 타인의 의지와 충돌한다. 자신의 의지대로 산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갈등을 초래한다. 당신의 의지는 타인의 기대와 충돌하고 사회의 규범과 불화하고 기존의 질서에 도전한다. 많은 이들이 자기 의지를 포기하는 이유는 바로 이 충돌이 두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충돌을 피하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모든 진정한 가치는 저항을 통해 탄생한다. 당신이 자신의 길을 걷기로 선택할 때 세상은 당신을 막으려 할 것이다. 그것은 당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정해진 길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갈등을 두려워하지 마라. 갈등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모두와 조화를 이루며 사는 삶은 아름답게 들리지만 그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진정한 자아는 저항을 통해 단련된다. 의지의 실천은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 자기 의지대로 산다는 것은 거창한 혁명이 아니다. 그것은 일상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 당신이 원하지 않는 약속을 거절하는 것, 타인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 불편하더라도 진실을 말하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당신의 의지를 구성한다. 많은 이들이 자기 의지를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로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다. 그들은 거대한 변화를 꿈꾸지만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선택조차 하지 않는다.
진정한 변화는 작은 실천의 누적이다. 오늘 당신이 내리는 선택이 내일의 당신을 만든다. 의지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능력이다. 편안함은 의지의 적이다. 안락함에 익숙해진 자는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고 저항이 나타나는 순간 포기한다. 자기 의지대로 산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불편함을 동반한다. 새로운 길은 항상 미지의 영역이며 미지는 언제나 불안을 야기한다. 하지만 불편함을 피하는 순간 당신은 성장을 멈춘다. 모든 성장은 안전지대를 벗어날 때 일어난다. 자신의 의지를 실현하려면 당신은 불편함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타인의 비난, 불확실성, 실패의 가능성 이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의지는 단순히 원하는 것을 갖는 능력이 아니다. 그것은 원하는 것을 위해 대가를 치르는 능력이다. 현재의 자신을 초월하지 않는 자는 정체된다. 인간은 완성된 존재가 아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특정 시점에서 멈춘다. 그들은 자신을 고정된 정체성으로 규정하고 그 틀 안에 갇힌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것을 못해. 이게 내 한계야. 이런 말들은 자기 포기의 선언이다. 자기 초월은 현재의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다. 당신은 오늘의 당신보다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진 존재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저절로 실현되지 않는다. 당신이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고 익숙한 것을 벗어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 비로소 실현된다. 고통은 초월의 필수 조건이다. 성장은 항상 고통을 동반한다. 나비가 번데기를 뚫고 나올 때, 근육이 찢어지며 강해질 때, 정신이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일 때 모든 변화에는 고통이 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고통을 병리적인 것으로 취급한다. 고통은 제거해야 할 적이며 편안함이야말로 추구해야 할 목표라고 가르친다. 이것은 거짓이다. 고통 없는 성장은 없다. 당신이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다. 근육통이 근육의 성장을 의미하듯 정신적 불편함은 정신의 확장을 의미한다. 고통을 회피하는 자는 성장을 포기하는 자다. 물론 모든 고통이 의미 있는 것은 아니다. 무의미한 고통은 존재한다. 하지만 자기 초월을 위한 고통,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고통은 필수적이다. 그 고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는 영원히 같은 자리에 머문다. 초월은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이다. 많은 이들이 자기 초월을 도달해야 할 최종 상태로 착각한다. 그들은 언젠가 완벽한 자아에 도달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이것은 환상이다. 초월은 목적지가 아니라 끝없는 과정이다. 당신이 오늘 자신을 초월했다면 내일의 당신은 또 다른 한계에 직면한다. 이것은 좌절스러운 현실이 아니라 해방적인 진실이다. 당신은 결코 완성되지 않으며 따라서 언제나 더 나아갈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당신의 삶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열려 있다. 초월의 과정을 받아들이는 자는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는 매 순간 자신을 넘어서려 노력하지만 특정한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는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방향이지 목적지가 아니다. 자기 초월은 타인과의 비교를 무의미하게 만든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타인과 비교한다. 누가 더 성공했는지, 누가 더 행복한지, 누가 더 나은지 계산한다. 하지만 자기 초월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비교는 완전히 무의미하다. 당신이 넘어서야 할 대상은 타인이 아니라 어제의 당신이기 때문이다. 타인과의 경쟁은 당신을 외부의 기준에 종속시킨다. 당신의 가치는 타인보다 우월한가 아닌가로 결정된다. 하지만 자기 초월은 오직 당신 자신과의 대화다. 당신이 어제보다 나아졌는가, 당신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섰는가, 이것만이 중요하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자유를 원하는 자는 많지만 자유의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된 자는 적다. 자유는 낭만적인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구체적이고 무거운 책임이다. 당신이 자신의 의지대로 살기로 선택하는 순간 당신은 그 선택의 모든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 많은 이들이 자유를 원하면서도 동시에 안전망을 원한다. 그들은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을 때 누군가 구해주기를 바란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에는 구원자가 없다. 당신이 넘어지면 당신 스스로 일어나야 한다. 당신이 실패하면 당신이 그 대가를 치른다. 이것이 두렵다면 당신은 아직 자유를 원하지 않는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결과 없는 선택, 책임 없는 자유다. 하지만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고독은 자유의 필연적 동반자다. 자신의 길을 걷는 자는 필연적으로 고독하다. 대중은 함께 움직이지만 자기 의지를 가진 자는 홀로 걷는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자유의 본질적 특성이다. 많은 이들이 고독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길을 포기한다. 그들은 집단에 속하고 싶어하고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하고 혼자가 되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신념을 굽히고 자신의 의지를 타협하고 집단의 일원으로 남기를 선택한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를 원한다면 고독을 받아들여야 한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다. 외로움은 타인의 부재에서 오는 고통이지만 고독은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상태다. 고독을 견딜 수 있는 자만이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 의미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다. 종교는 삶의 의미를 제공했다. 전통은 삶의 방향을 알려주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무너진 현대에서 인간은 스스로 의미를 창조해야 한다. 이것은 축복이자 저주다. 의미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당신이 완전히 자유롭다는 의미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은 그 자유의 공허함과 마주해야 한다. 무엇이 가치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당신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이것은 엄청난 부담이다. 하지만 이 부담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산다. 타인이 부여한 의미로 사는 삶은 빌린 삶이다. 당신이 창조한 의미로 사는 삶만이 진정으로 당신의 것이다. 자유는 선택의 연속이다. 자유로운 삶은 한 번의 거대한 결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매일, 매 순간 내리는 작은 선택들의 누적이다. 오늘 아침 당신이 무엇을 할지, 누구와 시간을 보낼지, 무엇을 거절할지 이 모든 선택이 당신의 자유를 구성한다. 많은 이들이 자유를 추상적인 이상으로만 생각한다. 그들은 언젠가 자유로워질 것이라 기대하지만 오늘은 여전히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산다. 하지만 자유는 미래의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다. 사유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철학은 사색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다. 당신이 자기 의지와 자유에 대해 아무리 많이 생각해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무의미하다. 현대의 많은 이들이 자기계발서를 읽고 철학을 공부하고 자유에 대해 토론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다. 사유와 행동 사이의 간극이야말로 현대인의 가장 큰 비극이다. 그들은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해하지만 변화하지 않는다. 진정한 철학은 당신의 삶을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지적 유희에 불과하다. 오늘부터 시작하라. 작은 것이라도 좋다. 당신이 원하지 않는 약속을 거절하라. 타인의 기대가 아니라 당신의 의지에 따라 하루를 설계하라. 불편하더라도 진실을 말하라. 행동 없는 사유는 죽은 사유다. 실패는 자유의 증거다. 자신의 의지대로 사는 자는 필연적으로 실패를 경험한다. 왜냐하면 그는 정해진 길을 걷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실험하고 시도하고 넘어진다. 하지만 이 실패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증거다. 정해진 길을 걷는 자는 실패하지 않는다. 그는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고 성공적이다. 하지만 그의 성공은 타인이 정의한 성공이다. 그는 자신의 게임이 아니라 타인의 게임에서 이긴 것뿐이다. 자신의 길을 걷는 자의 실패는 가치가 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의 게임을 하고 있다는 증거다.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넘어지지 않는 자는 걷지 않는 자다. 일관성은 자기 의지의 표현이다. 세상은 변덕스럽다. 유행은 끊임없이 바뀌고 사람들의 의견은 시시각각 달라진다. 하지만 자기 의지를 가진 자는 일관성을 유지한다. 그는 외부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원칙에 따라 움직인다. 일관성은 고집과 다르다. 고집은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지만
일관성은 자신의 핵심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다. 자기 의지를 가진 자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성장하지만 그의 근본적인 방향성은 변하지 않는다. 당신의 행동이 오늘과 내일 그리고 1년 후에도 같은 원칙에서 나온다면 그것은 당신이 진정한 의지를 가졌다는 증거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서 있는 나무가 되라. 행동은 정체성을 만든다. 당신이 누구인가는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하는가로 결정된다. 당신이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타인의 기대에 따라 산다면 당신은 자유롭지 않다. 당신이 용기 있다고 믿지만 두려움 앞에서 물러선다면 당신은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다. 정체성은 선언이 아니라 실천의 결과다. 당신이 매일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당신을 정의한다.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처럼 행동하라. 정체성은 행동의 반복을 통해 형성된다. 저항은 존재의 증명이다. 순응하는 삶은 편안하다. 물결을 따라가면 힘들이지 않고 움직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움직임이 아니다. 그것은 떠밀려가는 것이다. 진정으로 움직이는 자는 저항을 느낀다. 그는 물결을 거슬러 헤엄치기 때문이다. 저항은 불편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다. 아무런 저항도 느끼지 않는다면 당신은 집단의 흐름에 휩쓸리고 있는 것이다. 저항을 느낀다는 것은 당신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의미이며 그것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명이다. 세상이 당신을 막으려 할 때 좌절하지 마라. 그것은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모든 진정한 변화는 저항과의 싸움을 통해 이루어진다. 고립은 선택의 결과다.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자는 고립을 경험한다. 이것은 비극이 아니라 필연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움직일 때 당신이 다른 방향을 선택하면 당연히 혼자가 된다. 하지만 이 고립은 패배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선택이 진정으로 당신의 것임을 증명한다. 많은 이들이 고립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선택을 포기한다. 그들은 집단 속에서 안전함을 느끼고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하지만 진정한 개인은 고립 속에서도 자신을 유지할 수 있다. 그는 타인의 승인 없이도 자신의 가치를 확신한다. 고립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을 믿는 것이다.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 혼자 설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진정한 자기 의지의 표현이다. 대중과의 거리는 명료함을 준다. 대중 속에 섞여 있을 때 당신은 그들의 생각과 감정에 물든다. 집단의 정서는 전염되며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그들의 가치관을 흡수한다. 하지만 거리를 둘 때 당신은 비로소 명료하게 볼 수 있다. 고립은 당신에게 관찰자의 위치를 제공한다. 당신은 대중의 광기를, 집단의 맹목성을, 사회의 모순을 더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다. 이 거리는 당신에게 사유의 공간을 준다. 당신은 더 이상 집단의 일부로 반응하지 않고 독립된 개인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중과의 거리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은 당신에게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준다. 위버맨시 누구의 시선도 아닌 내 의지대로 살겠다는 선언은 니체 철학의 핵심 개념을 현대적 언어로 풀어내며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통찰을 제공한다. 이 책은 단순한 자기계발서가 아니다. 그것은 실존적 각성을 위한 철학적 안내서다. 타인의 기대와 사회적 규범이라는 보이지 않는 족쇄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하고 자신만의 길을 걷기 위한 사상적 토대를 제공한다. 이 책은 위로하지 않는다. 도전한다. 당신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이 책은 그 여정의 동반자가 될 것이다. 삶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다. 당신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며 안전하게 사는 길이다. 다른 하나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위험하게 사는 길이다. 전자는 편안하지만 텅 비어 있고 후자는 고통스럽지만 충만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 길을 선택한다. 그들은 조용히, 순종적으로, 무난하게 산다. 그리고 죽는 순간 깨닫는다. 자신은 한 번도 살지 않았다고. 당신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은 질문이 아니다. 선언이다. 분노와 상처를 외면하지 마라. 그것마저도 당신이다.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당신의 의지로 서라.
현재의 당신을 초월하고 자신만의 의미를 창조하라. 그리고 기억하라. 진정으로 산다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 하지만 그것만이 유일하게 살 가치가 있는 삶이다.